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트코인 대형 채굴 기업들의 투자를 월스트리트를 비롯한 억만장자들이 많이 해놨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봅니다. 그 전에 뉴스를 몇 가지 좀 봅니다. KB증권에서 가상자산 ETF가 기초자산 편입 시도를 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대표 증권사의 코인만 연구하는 연구원이 생긴 거 혹시 아십니까? 뭐 농협에도 있고요. 이제 각 증권사별로 이런 사람들이 이미 나왔죠.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ETF, 뭐 옵션, 뭐 알트코인 ETF 신청, 뭐 솔라나, 뭐 이제 브라질에선 이미 솔라나 ETF 승인이 됐죠. 뭐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니고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지금 정책 관련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투자자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악재가 아니라 뭐였다? 불확실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전쟁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뭐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우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이게 가장 큰 변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가 되냐, 해리스가 되냐,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정책이 뭐 달라도 너무 다르거든요. 금투세를 지금 뭐 세금을 내냐 마냐. 자, 금투세 관련된 얘기는 뭐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지만 이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에서 하는 그 주식에 대한 정당 과세가 아닙니다. 이건요. 주식도 지금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이제 어떤 경상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세금으로 주식까지도 지금 몰고 가는 거거든요. 기존이랑 그 정책이 지금 많이 빛을 발한 겁니다. 이거 그냥 부자 대 빈자의 구도로 가는 이런 식의 주식 과세는요. 이거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어찌 됐건 모든 게 지금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금리 9월 달에 뭐 내리겠죠. 근데 지금도 뭐 50bp를 내리냐, 25bp를 내리냐, 경기 침체가 오냐 마냐.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요. 통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 대선이 있었던 해는요. 7월, 8월, 9월 한 번 정도는 이제 주식이 상승을 했다가 대선 전에 꼭 조정을 겪었습니다. 보통 9월, 10월 달 뭐 이렇게 겪었다가 11월 그러니까 이제 대선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2025년 상반기까지 해서 대개는 미국 주식 시장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저는 심리적인 이유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선거 전에는 항상 누가 대통령이 될지 지금 딱 그런 것 같아요. 트럼프냐 해리스냐 심지어 지금 해리스가 지지율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큰 거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돈을 푼다라고 하는데 지금 돈을 제대로 아직 풀진 않았거든요. 금리도 아직 낮추지 않았죠. 효과는 돈을 푼다고 해도 한참 있다 나옵니다. 6개월에서 1년 후에 효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선거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긋지긋한 불안한 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겁니다. 돈을 푼 효과도 비로소 선거 끝나고 내년부터 본격화될 겁니다. 반감기가 지난 그 효과 역시도 아직도 그 반감기에 뭐 오버행이라고 합니까? 그 머리가 아픈 거죠. 꼭 숙취처럼 조금 시간이 지나야 제대로 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대선이 지나면 뭐 미국 주식, 코인 할 거 없이 모두 많이 올랐습니다. 2020년도 그랬고 2016년은 뭐 그때도 이제 올랐습니다. 특히 이제 2017년도 그때 많이 올랐었고요. 그 전으로 가면 뭐 2012년도 사실은 비슷했죠. 2013년도에 엄청 올랐었거든요. 저는 통계를 무시하진 않습니다. 똑같이 반복이 될 거라 보지도 않지만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통계는 통계죠. 왜냐하면 시대가 변하죠. 기술이 발전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 투자 누가 합니까? 인간이 하죠. 인간의 투자 심리는 저는 아마 비슷할 것이다. 지금 제가 뭐 엘리엇 트레이스 또는 뭐 라크 데이비스 이런 뭐 소위 말하는 잘 나가는 유튜버들 해외에 뭐 많거든요. 뭐 트위터도 있고 한데 이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특히 라크 데이비스는 뭐 조금 이제 그 비투를 한 것 같습니다. 청산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갖고 있는 코인을 굉장히 많이 팔았던 것을 보거든요. 이게 다 힘든 겁니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지금 전 세계가 목소리가
뭐 그냥 뭐 아고 아이고 그냥 이러고 있어요. 엘리오 트레이드 제가 최근에 한번 그 영상을 봤더니 이 친구는 23년 3월 달 이때 미국의 은행 위기 있었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때부터 코인에 올인했습니다. 굉장히 감이 좋은 친구거든요. 그때부터 아, 정부에서 돈 찍겠네. 유동성을 확신하고 이때부터 코인 올인해서 뭐 이미 상당한 수익권에 지금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 엘리어 트레이드라고 하는 친구조차도 지금 코인 투자 8년간 하고 있고 이 친구는 현업에서 게임 관련 코인을 직접 만든 친구거든요. 지금 내가 코인 8년 투자하는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소위 2022년이다. 2018년이다. 하락장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떨어진 거 어느 정도 뭐 마음은 아프지만 대비는 그래도 대충 물론 뭐 FTX를 뭐 테라루나를 예상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하락장이라는 걸 인지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뭐 비트코인에 이어서 이더리움도 ETF가 됐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 강력한 후보죠. 갑자기 뭐 컨퍼런스 나가서 비트코인 절대 팔면 안 되고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해야 된다. 기대치를 이렇게 키워놓고 가격은 흐지부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힘든 게 아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 예정대로 본인이 게임 개발자거든요. 게임 다 출시한답니다. 그리고 현금이 들어오는 족족 그대로 올인해서 코인들 계속 사고 있다. 저는 엘리오 트레이드 나중에 뭐 지금 이미 돈을 많이 번 걸로 아는데요. 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더 조금 더 나가면 우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커스터디아의 CEO는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최근에 소문이 있었다. 게리 갠슬러가 이제 민주당의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게리 갠슬러는 재무장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만나봤더니 별거 없더라. 아닌데 사실 아닌데 제가 봤을 때 정말 가장 쓸데없는 말장난 대표적인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왔습니다. 이거 전혀 이런 건 영양가가 없는 뉴스가 넘쳐나요. 그럼 뭐가 좀 더 영양가가 있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중국의 최고 법원에서 뭘 했습니까? 자금 세탁 방지법에 코인을 집어넣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하면 이제 그래서 범법자 자산 다 뺏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말입니까? 팩트입니까? 이거 팩트죠. 행동이죠. 자금 세탁 방지 법에다가 코인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코인을 뭘로 분류한 겁니까? 이거 자산으로 분류한 거예요. 범법 행위를 했다. 그 자산인 코인을 압류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을 우리가 조금 뭐 코인 반대했던 그 지난 한 뭐 7, 8년의 기억이 있어서 그렇지 지금은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을 했고요. ETF 심지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 더 빨리 허용을 했거든요. 한국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중국이 좀 그런 국가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밑에 보시면 그 비트코인 마이닝, 그러니까 채굴, 해시레이트 경쟁, 도미넌스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냐 봤더니 미국이 35%인데 중국이 57%입니다. 그거 이제 지금 빨간색이 지금 중국 영역이거든요. 중국이 금지를 했다 하는데 지금 최근에 오히려 줄어든 게 57%입니다. 옛날에는 거의 70에서 80%, 거의 90% 가까이 중국이 다 가져갔었습니다. 뭐를요? 비트코인 채굴을. 주기영 대표가 뭐라고 하냐? 러시아가 미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비트코인 포머를 채택했다. 최근에 뭐 거래소도 만들고 국제 무역하는데 코인 쓰겠다. 계속 친코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중국의 채굴풀은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57%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35%다. 이게요. 얼마 전에 기억나십니까? 트럼프가 그 컨퍼런스 가서 비트코인을 Made in USA로 만들자. 이거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Made in China가 너무 많은 겁니다. 비트코인이. Made in 이거 뭐 러시아로 뺏기고 뭐 카자흐스탄, 캐나다에 뺏길 수 있다는 거죠. 트럼프가 이런 발언을 했다. 미국이 이렇게 하니까 중국, 러시아 강대국이 비트코인 포모를 느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느낀 게 아니고 실제 행동으로 다 나서고 있는 거죠. 이런 뉴스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강대국들이 다 나서면 다른 국가들은
가만히 있겠냐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자, 미스터 백으로 알려진 비트코인 거래가 어제 또 비트코인 450개를 추가 매수했답니다. 현재 6만 9천 개, 거의 이제 7만 개 다 채워가죠. 이 엄청난 양입니다. 이게 5조 원이 넘어가네요. 이게 이제 뭐 중동의 억만장자냐, 업비트 콜드 월렛이냐, 뭐 아캄이라고 하는 데는 제가 볼 때 글로벌 세력이 투자한 분석 업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업비트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찌됐건 이 친구는 사실 업계 굉장히 고인물 중에 고인물이거든요. 누군지는 아직 몰라요. 근데 가격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신경 씁니까? 이걸 지금 신경 안 쓴 거예요. 그냥 떨어졌네. 좋다. 괜찮네. 더 그냥 산 겁니다. 우리의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오랜만에 도치코인 관련한 뭐 트윗을 하나 날렸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인지 아닌지 가려고 직접 가서 캡처를 한 겁니다. 8월 20일자인데요. I am willing to serve. 나 일하고 싶은데 보니까 도치를요. 그 Department of 뭐 Government Efficiency, 정부 효율화를 위한 무슨 뭐 부서 이거 언급을 하니까 도지가 살짝 올랐답니다. 한 4% 정도 올랐다라고 하는데요. 그 이제 트럼프랑 저번에 뭐 트위터에서 2시간 넘게 얘기도 나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 트럼프 트위터도 아마 좀 살려준 걸로 압니다. 아무래도 친 트럼프 인사다 보니 뭐 여러 가지로 그 주목을 받고요. 특히 도지코인에 대한 것은 잊을만 하면 나와서 트윗을 한 번씩 날려주죠. 근데 저는요, 이런 것도 희망 고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리플 소송 뭐 지금 뭐 3년 반 거의 4년째 끌어왔던 거랑 전 비슷하게 보거든요. 투자 결정을 하실 때요, 항상 굉장히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하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근데 한번 그렇게 어렵게 결정을 했으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대전제가 바뀌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대전제가 바뀌면 뭐 예를 들어 뭐 해킹이 아니고 뭐 정말 뭐 설립자가 큰 범법자 뭐 이렇게 뭐 깜빵에 가거나 이런 식의 류가 아니면 그냥 그대로 쭉 가십시오. 극소수만 성공 투자를 하잖아요. 그 갈림길이 저는 뭐 최근에 드는 저도 생각입니다. 인내가 아닌가. 인내 필요하거든요. 인내는 그러면 어디서 오냐? 지식과 확신에서 옵니다. 지식과 확신이 얼마만큼인지는 이럴 때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뭐 일론 머스크가 뭐 도지를 언급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도지도 그렇고 XRP도 그렇고 사실 코인 큰 수익을 내는 사람들은 저는 드물지 않을까. 왜냐? 왜 그럴까요? 인내심에 달려 있는데 그 인내심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뭐 이거 보니까 제가 예전에 경험이 생각납니다. 주변에 지인분이 뭐 몇 년 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좀 공부를 해보셨나 봅니다. 리플이 좋다 하던데 근데 이제 괄호 열고 닫고 사도 될까요죠? 제가 이분한테 드렸던 얘기가 이겁니다. XRP 좋은 코인 맞습니다. 뭐 나중에 많이 쓸 거예요. 뭐 CBDC의 세계가 오고 다 좋은데 아마 큰 돈은 못 버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변에서 코인 투자 나중에 분명히 또 얘기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그럼 대부분 그래요 머리 긁으면서 이제 가십니다. 근데 XRP만 그렇습니까? 다른 코인은 아닐까요? 특히 XRP는 그들의 소위 말한 글로벌 엘리트들과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은행들의 이권과도 너무나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XRP는 제가 볼 때 생존율이 굉장히 낮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도지코인, 솔라나 뭐 좋은 거 맞죠? 뭐 카르다노, 여기 뭐 아발란체, 니어 프로토콜 전 다 좋게 봅니다. 코인 투자 좋은 거 맞거든요. 인생 기회 맞는데 아마 최종 승자는 이번에도 쉽지는 않을 거, 많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이거 이제 영어 기사인데요. 민주당 뭐 위원회, 뭐 선거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그 누굴 만났냐? 마라톤 디지털 이거 대형 채굴 회사거든요. 임원과 미팅을 했다. 그러면서 여기 지금 크립토 포커스드 보터스 그러니까 이제 선거 관련된 코인 관련 표심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류의 기사가 계속 뜹니다. 해리스를 계속 이제 코인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은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공화당은 친코인, 뭐 트럼프는 친코인, 해리스는
민주당, 반대 코인. 이런 프레임을 계속 작업하고 있는 게 제 눈에는 너무나 뻔하게 보입니다. 근데 이제 대중머리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를 그 뉴스 언론을 통해서 항상 대중머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우르르 왼쪽으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쓰면 사람들이 또 오른쪽으로 우르르 몰려갑니다.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얘네들의 속성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본질이 아니라 이 본질에 정말 매몰돼서 진짜 본질을 못 보게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런 류의 기사도 전 그렇다고 보는데요. 본질은 뭔지 아십니까? 계속 말씀드리죠. 비트 이더 지금 ETF 다 안 될 것처럼 하더니 이미 다 문호가 열렸어요. 비트 이더 합치면 시총이 70%가 넘어갑니다. 제일 잘 나가는 코인 2개 ETF 됐다. 나머지는 이제 시간 문제죠. 비트도 시간 문제였지만 오래 걸렸죠. 이제 앞으로는 더 빨라질 것이다. 전 세계 코인 관련 규제가 중구난방하다 보니 글로벌 공조 체제를 가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세금도 거들고 지금 제도권 내에 아직 제대로 들어가지도 않았죠. 우리나라는 ETF도 아직 없지 않습니까? RWA요. 이 전 세계 디지털 판으로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 올려서 그들의 통제하에 놓이게 하는 게 지금 이게 본질이요. 이미 코인판이 눈에 보일 정도로 짜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그 큰 판국을 못 보고 뭐 누구는 뭐 해리스는 아직 뭐 코인 반대인가 봐. 그러면 걔가 대통령 지지율이 높아가면 우리 이제 끝났네. 이런 식으로 몰아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네크에 있는 임원이 인공지능은 비트코인 채굴자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 하기 전에요. 퀴즈를 하나 냅니다. 빌 게이츠, 워런 버핏, 아마존 창업자죠. 제프 베조스, 피터 틸은 전 그 페이팔의 창업자거든요. 우리나라 SK까지 이들이 공통적으로 투자해 놓은 분야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정답은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겁니다. 뭐 SMR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수소, 핵, 융합 발전소인데 소형입니다. 뭐 우리나라 뭐 큰 어떤 발전소가 아니라 이게 이제 수소를 활용하기 때문에 뭐 무제한이죠. 그리고 탄소를 배출하지는 않습니다.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은 왜 핵 융합에 투자했나? 빌 게이츠가 뭐 올해 6월 달 기사입니다. 차세대 원자력 발전소 이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수십억 달러 투자할 것이다. 이미 수조 원 투자했거든요. 추가로 투자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억만장자들의 투자를 뒤에 업었고 핵 융합 선점이 치열하다. 이건 21년 12월 기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억만장자들이 이미 조 단위로 투자를 했다. 2040년까지 전 세계 전기 발전량의 20%를 대체할 것이다. 수소 핵 융합 이 발전소는요. 탈탄소이기도 하고요. 그들이 좋아하는 거죠. 탈탄소. 탄소 배출을 하지 않는다. 사실상 무제한의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기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거죠. 다시 이 기사로 오겠습니다. 인공지능이 왜 비트코인 채굴자의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냐? 핵심은 이거죠. 인공지능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왜 인공지능과 비트코인 채굴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대형 채굴 기업들 기억나십니까? 뭐 마라톤 디지털이다. 뭐 여러 그 상장 기업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친구들은 이미 그리드와 에너지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죠. 그걸로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세 엄청 많이 나오죠. 근데 이것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억은 자본 지출을 통해서 인공지능 작업을 위한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실제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 거래를 체결한 바 있다. 쉽게 말씀드립니다. 전력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전력 인프라를 인공지능 비트코인 채굴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인공지능을 위해서 전력을 돌려버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 쪽에 전력을 쏟아서 거기에서 수익 활동을 사업을 할 수 있다. 보시면 코사이언티픽, 뭐 테라울프, 아이리스 등 이 채굴 비트코인 채굴 회사들이 인공지능에도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뛰어난 실적을 냈다. 이해가 되십니까? 향후에요. 보니까 전기 에너지, 뭐 지금도 뭐 에너지 뭐 여름에 가끔씩 뭐 정전도 나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 큰, 뭐 전기차도 지금 뭐 이제 뭐 사고가 좀 나긴 했지만 그렇다고 전기차
안 쓸까요? 쓸 것 같은데요. 계속 쓸 것 같습니다. 더 많아지겠죠. 엄청난 수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근데 채굴하는 데 전기 많이 썼고요. 인공지능도 당연히 전기 필요합니다. 자율주행요? 당연히 전기 없이 굴러가는 게 있겠습니까?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아하, 이러면 이해가 되네요. 월가에서 왜 그렇게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에 투자를 많이 했냐? 뭐 물론 비트코인 채굴에서 그들이 이제 간접 보유를 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큰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굴 기업에 투자를 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왜냐하면 인공지능 뭐 이제 그 트레이닝 하고요. 3D로 뭐 뭔가를 만들려면 엄청난 데이터, 그 클라우드 저장 공간도 필요하고요. 전력도 필요합니다. 아, 이것을 위해서 비트코인 대형 채굴 기업에 투자를 블랙락에서 뱅가드에서 피델리티에서 그렇게 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피터 틸은요, 과거에 비트코인 많이 싸게 못 산 걸 후회한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 사람도 지금 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 코인에도 투자하고 소형 원자로에도 투자를 하고 있죠. 근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전기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면 전기 가격도 좀 올라가겠죠. 우리나라 아직 싼 편입니다. 해외는 훨씬 더 그 전기세가 비싸거든요. 전기세가 비싸진다라는 건요. 비트코인을 생성하는 원가가 비싸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세가 원가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월가에서 왜 대형 채굴 기업들에게 또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비트코인을 사고 있을까요?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장기적으로 떨어진다면 대형 채굴 기업들이 혹은 블랙락이 월가에서 빚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에 베팅하고 있다라고 이건 확신이죠. 비투는 확신이라 보시면 됩니다. 블랙락과 대형 채굴 기업들이 한마음이 된 겁니다. 소형 원자로에 투자했다라는 얘기는 일거양득이죠. 원가를 지금 전기세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시대, 크립토의 시대죠. 인공지능의 시대를 둘 다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10억 달러의 테더가 또 신규 발행이 됐는데요. 테더는 뭐 1.3조 원, USDC는 한 3천억 이상씩 한번 찍어낼 때 이렇게 찍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코인 시장의 유동성은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이 유동성이 공급되면 보통은 조금 지나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상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조정, 누군가는 이 신규 발행되는 것으로 아마도 코인을 사고 있지 않을까. 자,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면 담보로 미국의 국채를 당연히 사야 됩니다. 뭐 달러도 좀 사고요. 일거양득이죠. 유동성도 발행되고 누군가 미국의 빚도 사주면 그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괜찮은 사업 구도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의 어떤 그 분위기는요. 사람들이 미국의 대선에 많은 것을 걸고 있습니다. 기대를 많이 걸고 있죠. 그래서 그들의 명분도 미국 대선을 명분으로 반코인에서 친코인으로 가고 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투자자들이 선거 결과가 시장에 강세 흐름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이제 상승의 베팅을 뭐 콜옵션을 샀다라고 하고요.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이제 스테이블 코인 1650억 달러 유동성이 점점 커지고 있네. 사람들은 글로벌 M2 이거 전 세계 유동성 그 화폐의 양을 나타내는 겁니다. 글로벌 M2는요. 전 세계 모든 자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거 아직 주춤주춤합니다. 이거 아직 제대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특히 이제 코인에 중요하겠죠. 글로벌 M2가 들어오면요. 코인만 오르는 게 아니죠. 주식도 오르고요. 시차를 두고 다른 자산도 결국 다 오를 수 있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어느 정도 또 확신합니다. 지금 누군가 또 저가 매수하고 있을 겁니다. 3개월 지나면 또 나오겠죠. 마지막 기사입니다. SEC는 솔라나가 증권이라고 하는 우려에 대해서 ETF 발행자와 회담을 했다. 근데 19B-4를 제거했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SEC가요. 지금 솔라나 ETF 신청한 기업이 두 개가 있거든요. 바네크와 21 그 아크
그 21 shares 이 두 개 회사가 솔라나 현물 ETF 미국에서 신청했습니다. SEC가 걔네들 불러다가 이제 그 CBOE라고 하는 그 거래소가 대신 ETF도 신청서도 내주거든요. 이거 솔라나 ETF 신청 취소해.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게 회담을 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괄호 열고 닫고 SEC가 지금 뭐라고 하냐? 야, 지금 솔라나 ETF 아니야. 나중에 정권 바뀌면 그때 가서 신규로 다시 신청해. 이 말은 제가 지금 현실에 기반한 상상력을 얘기한 거죠. 이 뉘앙스를 보시면 기사를 보시면 나옵니다. 논의를 한 다음에 SEC와 CBOE 여기 이제 거래소거든요. 19B-4 양식을 제출하지 않기로 뭐 했다? 합의를 했다. 말은 합의했지만 뭐 SEC가 취소하라고 하면 취소 강제로 해야죠. SEC가 잠재적인 솔라나 ETF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받게 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ETF를 승인을 받으려면 서류를 두 가지를 내야 됩니다. 첫 번째가 19B-4고요. 두 번째가 S1입니다. 19B-4를 승인하면 승인된 겁니다. 이거는 그 우리가 뭐 언제까지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 시간 제약이 있는 게 바로 이 19B-4거든요. 근데 반면 S-1은요. 시간 제약은 없습니다. 그냥 이거 S-1은 마지막에 이제 거래소 상장하기 전에 내는 거거든요. SEC는 지금 19B-4를 취소하라고 압력 넣은 겁니다. 이거 취소해. 알았지? 라고 한 거죠. 왜냐하면 19B-4를 내는 순간 바로 그 날짜가 카운트다운이 됩니다. 뭐 2달 후까지 답변을 하고 최종적으로 뭐 4달, 5달 후에 최종 답변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압박이 오기 때문에 일단 취소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CBOE가 거래소가 뭐 별 수 있습니까? 취소한 겁니다. 신청서 취소했죠. 뭐 증권사건, 은행이건 뭐 거래소건 SEC 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 들은 거죠.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상승으로 다시 전환이 되는데 그중 트리거 중 하나는 블랙락에서 솔라나 ETF 신청함과 동시에 불기둥 솟을 수 있다. 근데 이게 조금 더 뒤로 멀어지는 뉘앙스죠. 예전에 블랙록 이번이 우리 고객은 솔라나에 관심 없다. 기억나십니까? SEC는 솔라나 ETF 신청 일단 취소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해리스는요. 코인 관련 언급을 지금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지금 해리스 지지율도 올라가는데 이 코인 끝난 거 아니야? 코인 이거 트럼프 이러다 안 되는 거 아니야? 제가 세력이라면 이 정도의 불확실성과 불안 정도는 줘야 개미들이 희망을 잃고 떠나가지 않을까요? 제가 사람은 이제 안 변한다라고 하죠. 자, 이거 다시 말씀드려볼까요? 블랙락 입장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항상 생각해 보십시오. 이더리움 ETF 승인돼서 팔린 지 이제 한 달이나 됐을까요? 아직은요. 비트코인 이더리움에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RWA 핵심에 집중하고요. 비트 이더 시총 합치면 70%가 넘어요. 이 메이저에 아직은 집중하는 거죠. SEC뿐만이 아니고요. 국회의원이다. 대통령까지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블랙락이에요. 월스트리트는 로비를 합니다. 로비가 미국에선 합법이고 이것을 통해서 국회의원도 지들이 뽑고 낙선 운동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해리스 관련해서 말씀 한번 드리면 코인 관련 언급을 안 한 건 팩트입니다. 근데 부정했습니까? 제가 보니까 코인 부정적인 발언, 긍정적인 발언 그 어떤 것도 아직 안 했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제가 볼 때 또 때가 되면 말을 바꾸겠죠. 문제는 뭡니까? 아직 그들의 타이밍이 아닐 뿐입니다. 이제 뭐 해리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미 대선 이거 계속 코인 관련 로비 단체들이 압력을 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계속 뜨는 거예요. 블랙락이 준비가 되면 SEC 팔을 비틀지 않을까요? 투자는요. 결국 인내심 없는 98%의 돈이 인내심 있는 2%에게 계속 옮겨가는 게임입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크립토TV의 우리 구독자분들은 극소수의 이 2% 안에 들어가셔야겠죠. 조금 지금 뭐 힘든 거 지금 보니까 전 세계가 다 힘들어요. 지금 다 끝났고 뭐 해리스가 대통령 될 것 같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견딜 수 있죠.
견디시려면 지금 지식을 많이 쌓으시고요. 공부하시고 또 크립토 TV도 계속 듣다 보시면 아, 이렇게 흘러가구나. 아, 이거 조심해야겠구나. 좀 그래도 감을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